부동산 민심 촛불 들었다. 지난 주말 청계천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동안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낸 계약금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소극적으로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보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청계천에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한 3년 반 정도 지금 정권이 지나서 물론 그때 인원수로 따지면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주최 측으로 한 5천 명 정도 모였다는데 결국 이 부동산 문제로 촛불까지 시민들이 들었다. 그만큼 지금 좀 분노가 가득 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축이 사실은 정부에서 한 2, 3년 전에 임대사업 좀 열심히 해라. 그게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부 정책을 믿고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갑자기 정부가 최근에 이제 정책 방향을 바꿔서 임대 사업이 부동산 이 가격 폭증의 원인이고 그래서 고액의 세금 부담이라든지 또 임차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이 계속해서 갱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무제한의 갱신 권리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제도 변화가 예견이 되니까 그럼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냐.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불신과 반대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날 집회 현장은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자 위주의 집회였긴 했는데 사실은 무주택자나 세입자들 역시 주택 마련에 어떤 사다리를 걷어차였다. 분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걸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굉장히 중과세를 하고 지금 굉장히 규제를 하니까 지금 화가 난 분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뿔이 나 있는 국민들은 뭐냐면 평생의 꿈으로 주택을 한번 아파트를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해온 분들이 그 꿈이 갈수록 지금 좌절되고 있다는 현실이거든요. 계속 서울 시내가 무슨 강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서울시가 다 강북, 강남을 가리지 않고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인해가지고 30대, 40대 맞벌이 부부를 해가면서 정말 아끼고 근검절약해서 정말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를 얻어보겠다고 노력하신 분들이 규제는 규제대로 막혀가지고 대출도 못 받게 돼 있죠. 또 취득하면 취득세 내죠. 갖게 되면 또 엄청난 보유세를 내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은 계속 하늘로 떠가지고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 이미 가지고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지금 살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마련을 꿈꾸는 우리 젊은 맞벌이 부부나 그리고 주택 한 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주택자 분들 스스로가 좌우로 전부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탓을 여기저기 남 탓을 많이 합니다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솔한 사과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정책에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그 어느 누구도 부동산 정책 폭등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부동산 논란하면 사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인물 바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죠.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집값 안 내려간다 이런 발언을 해서 참 논란이 됐는데 이 진성준 의원이 당 전략기획위원장에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데 의원님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동아일보랑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1주택만 갖도록 입법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거든요. 예, 불가능한 얘기고요. 본말이 전도된 얘기죠. 교각사루인데 아니 우리 헌법에 보면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질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령 1가구 1주택을 뭐 개인한테만 적용을 할 겁니까? 그러면 회사라든지 법인들 이게 그러면 업무용 부동산은 그러면 빌딩 하나만 아니면 뭐 이렇게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사실 실효성도 없고 헌법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불가능한 얘기를 집값이 오르고 국민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집권 여당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중구난방으로 내부적으로 완벽한 안이 정리되기 전에 이 의원들이 해법이라고 그냥 각자 던지는데 이 해법이 완비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해법을 던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시장의 주체 입장에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럽고 더 답답하고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부 여당이 좀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긴 안목으로 호흡이 긴 정책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 비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일단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서울 한강변은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리고 지난 24일에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발언의 맥락을 다 고려하면 오해다라고는 했지만 여당 대표로서는 조금 발언이 부적절했다 비판도 있어요. 그 이해찬 대표가 예전에 보면 굉장히 총기가 있으신 분인데 요즘에 이제 굉장히 설화에 자주 오르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분명히 지난 4월에 선거 기간에도 부산 가서 초라라는 이야기를 해서 물론 이제 그때 정치적인 맥락은 부산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말이겠죠. 그러나 이제 써서는 안 될 단어를 썼던 것이고 이번에도 이제 서울이 천박한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맥락은 저도 들어보니까 맞아요. 지나가면서 한강변에 보니까 전부 아파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좀 민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눈에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그 천박한 도시라고 하면 그 한강변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모으는 사람들이 천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모습이다 하더라도 서울 시민 입장,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단어를 가려서 써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전화 김 의원 같은 경우도 방송 중에도 말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말 한마디에 갖는 파장이 크거든요. 특히 집권여당의 대표는 말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해찬 대표의 서울 천박 발언이라는 것은 되돌이키기 힘든 그리고 그러면서도 천박한 서울에 살고자 천박한 서울의 도시를 아파트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서울 시민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에 불을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부동산 대책에 뿔난 시민들 이야기 그리고 이해찬 대표 발언 논란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어제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유력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주택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주택자를 그 주요 요직에 임명한다고 해서 분노한 시민 여론 잠재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